네, 조국혁신당 강경숙입니다. 더운 날 수고 많으십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판넬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아침에 이렇게 오전에 이 영상이 돌았는데요. 이것이 이주호와 함께하는 교육혁명이 노래도 있고 영상도 있었는데 거의 여러분 어떻게 보세요? 이게 뭐 거의 북한 혁명가 수준의 그림과 노래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9시 13분에 이것이 내려갔는데요. 현장에서 이런 일이 있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한번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관님 지난 7월 언젠가요? 7월 12일 날 우리 전체 회의 있을 때 존경하는 우리 김영호 교육위원장님께서 교육감 선거 불출마에 대한 확인을 여쭌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이제 예 맞습니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이번 주 목요일 날 서울시 교육감 그 최종 판결이 있고 보궐선거가 될지 안 될지 결정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출마 안 하는 것으로 많은 국민들이 알고 계시는데 다시 질문해도 될까요? 예, 지금 뭐 그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공감을 하시겠지만 우리 교육개혁 과정에서 가장 뭐 중요하고 힘든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때 제가 예 아니요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도 제가 예 지금 맞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 하셨거든요. 아닙니까? 네 죄송한 대신 시간 관계상 예 아니요로 대답해 네, 주십시오. 맞습니까? 그래서 그 힘든 시기에 맞습니까 정관님? 제가 그래도 설명을 하고 말씀을 네, 드려야지. 그러면 다음에 좀 이어주십시오. 제가 지금 질의할 것들을 굉장히 다른 많이 질의를 해주시죠, 준비했습니다. 뭐 그러면. 네, 네. 네. 그러니까 예 아니요도 지금 아닌 것입니다. 지난번에는 17일 날에 분명하게 예 맞습니다라 그러셨고요. 지금 또 다른 말씀하고 계시는 아니요, 거예요. 제가 그 네, 말씀을 여기 드리려는데 보시면은요. 못하게 하지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은요, 제가 예 아니오를 답변을 여쭌 것이에요. 여기 보십시오. 여기 독도 교육 활성화 계획이 있습니다. 제가 독도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요. 이제 교육부에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독도 교육 활성화 계획을 굉장히 섬세하게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구체적으로 보니까 되게 자료들도 많고요. 네, 장관님, 그 윤 정부에 일단 독도 지우기 의혹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인정하지 못하겠습니까? 네. 그럼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인정을 하지 못하시는 거군요. 전쟁 기념관에서 그 얼마 전에 아시겠지만 예고 없이 하루아침에 종족을 감춘 적이 있습니다. 그 이뿐만이 아니라 서울 그 지하철에 안국역하고 잠실역 그리고 광화문역에서 독도 조형물이 잇따라서 철거되었어요. 아시죠? 그리고 동북아 역사재단 건물에서 실시간으로 보여주고 있던 모니터하고요. 독도 조형물이 함께 없어졌다는 폭로가 있어서 주말에 이것이 굉장히 온라인을 달구었어요. 그래서 소관기관인 그 동북아 역사재단의 그거를 어제 담당하시잖아요. 이 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보고 받으신 적이 없으십니까? 지금 어떤 상황 말씀하시는지 다시 한번. 제 말씀 안 듣고 계셨나요? 동북아 역사재단에 그 실시간으로 모니터를 보여주고 그 독도 조형물이 갑자기 철거되어서 주말에 굉장히 뜨거웠어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보고받으신 적이 없으시면 의원실에 좀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도 이제 장관님께서 이렇게 열심히 독도 교육을 하고 계셔서 독도 지우기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에 동의하시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독도 지우기가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럼요. 장관님. 네네, 네네, 당연하죠. 맞으시죠? 그런데 이제 일본을 여러분 보시면은 그 부모가 아이에게 독도가 우리 땅인데 지금은 한국이 억지스럽게 저걸 점유하고 있지만 우리가 마침내는 그거를 점거해야 된다라고 하는 영상이 교육 영상으로 굉장히 많이 보급되고 저도 그걸 본 적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위험하죠. 이제 이런 마당에 우리가 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되겠는데요. 한번 PPT 봐주시죠. PPT 보시면 전국에 17개의 시도별 독도 체험관 설치 현황입니다. 장관님 알고 계시죠? 네. 네, 독도를 지키려고 하는 그 교육 분야의 노력이 전국의 17개 교육청별로 이제 이루어져 갖고 독도 체험관도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전쟁 기념관이라든지 그 지하철 역사에서 독도 체험관마저 없어지고 이렇게 영향력을 축소하려고 하는 의도가 되게 다분해 보이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여기 이제 계획을 보니까 울산하고 충남에 시도교육청 독도 체험관을 개선한다는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장관님께서 계획할 수 있는 그런 국가시책, 특별교육, 교부금 이런 국가 예산들은 이런 데다가 충분히 써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죠? 네, 뭐 네. 저기 얼마든지 지원을 해야죠. 네네 네. 그런 견해. 그래서 저는 장관님께서 이런 독도 지우기에서 독도 체험관 이런 사수하기의 어벤져스가 되어주실 것을 간곡하게 당부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믿는 바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 텐데요. 시간 관계상 좀 짧은데 이제 이번에는 한국학중앙연구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이제 6월인가요? 한중연 한국학중앙연구원은 이제 한중연이라고 하죠. 네. 그 한중연의 이사님들이 많이 바뀌었어요. 자, 이제 동영상 한번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건국 정부에서는 7.18로 지목된 사람들이 별로 없고 대한민국 자체가 북한의 독재 체제보다도 더한 폭력적인 존재로 각인되어 버렸습니다. 아마도 자유우파 진영이 역사를 두고 반 대한민국 진영과 전면적으로 싸우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닐까. 자, 이제 이거를 다 보셨을 텐데요. 이것이 언제 일이냐면 한국자유총연맹 70주년 기념 학술대회 때 8.15 광복과 대한민국 건국의 역사적 의, 건국의 아버지들이라고 하는 제목에서 이제 발언한 것입니다. 이분이 지금 한중연의 선임 이사님이세요. 이제 이사장님이신 거죠. 근데 아까 발언해 보시면은 친일파로 지목된 사람이 별로 없다. 그래서 다행이다. 이제 이런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북한 독재보다 더한 폭력적인 존재로 각인되었다. 그래서 전면적으로 반 대한민국 전선과 싸워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렇게 발언하는 사람이 역사연구 공공기관인 한중연에 이렇게 선임 이사로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정관님? 네, 그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그 이사장 선임은 그 이사회에서 결정한 네. 사안입니다. 네. 그렇게 비껴가지 마시고 이 장관님의 이 교육부의 소속 기관이잖아요. 이제 그걸 좀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몇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은 이분이 이제 하신 말씀 중에서 독립운동가 강우규 의사를 테러리스트로 지명을 했어요. 근데 이분은 누구냐면 이제 한 의사였는데 50세에 경출 극치 때, 그러니까 1910년 때 독립운동가로 뛰어들어서 조선총독부에 수류탄을 던지고 그게 미수에 그쳐가지고 20년도에 서대문 형무소에서 순직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서울시청에서도 이분을 이제 그 서울역의 환승센터에다가 그 의거터를 만들기도 하고 독립 그 보훈부에서도 강우규 그 동상을 세우기도 해서 국가가 다 이렇게 인정하는 반대 이렇게 굳이 이분은 이렇게 강우규 예, 저희는 뭐 한국학중앙연구원 이사회에서 논의와 검토를 거쳐서 적임자를 선정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2025학년도 특수교사 네. 임용 정원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아시다시피 학생들 수는 줄고 있지만 특수교육 대상자들의 수들은 점점 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보니까 2025학년도 공립특수 신규 교사 임용시험 사전 예고 현황을 보니까 작년에 모집 공고 인원인 756명에서 733명으로 오히려 감소를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장관님께서 역점을 두고 계시는 유보 통합이라든지 네, 그럴 네. 때 이제 유보 통합을 위한 유아 특수교사들이 많이 필요할 것이고요. 예, 예. 늘봄학교의 늘봄 지원 실장으로 또 초등 특수교사들이 필요할 겁니다. 맞습니다. 예. 이제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행동에 문제가 있는 학생들을 위한 행동 중재 또 지원교사들이 필요해요.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하셔서 이제 최소한 그 늘어나고 있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 수에 맞추어서 그런 특수교사들을 또 좀 정원들을 좀 고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 의원님께서 워낙 특수교육에 또 전문가시고 네, 네. 해서 저희가 네. 상의 드리고 또 네, 교육부도 고맙습니다. 지금 특수교육 좀 강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좀, 믿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까 오전에 제가 질의드린 것에 조금 연장선으로 조금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가 사실은 요즘에 국내에서 그 역사 왜곡 시도에 관한 것들을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어요. 제가 아까 그런 선상에서 독도 조형물도 말씀드렸고 그 한중연 그 이사님들의 그 역사의 어떤 이념이라든지 편향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을 때 아까 장관님께서 이사회에서 다 결정한다라는 네.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그 사이에 한중연 정관 17조를 보니까 그 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임을 하지만 교육부 장관께서 그걸 승인하도록 되어 네, 있어요. 승인권이 그래서 있습니다. 그 부분을 네. 조금 더 좀 민감하게 체크하셔서 이것이 정말 국가에서 그 연구하는 한국학중앙연구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인 토대들을 잘 이제 지니고 가야 하고 또 우리 이배영 위원장님께서도 거기 위원장이셨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좀 치우치지 않도록 각별하게 신경 쓰셔야 될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또 고등학교 한국사에 대해서 아까 진선미 의원님도 말씀하시기를 이례적으로 이제 한 달 정도가
이제 검정 심사 기간이 연장된 것을 말씀하셨고 네, 그런 네. 적은 한 번도 없었더라고 저도 조사를 해보니까 이제 거기에 더 덧붙여서 고등학교 한국사를 출판한 한 곳은 도저히 교과서를 출판해내기 어려운 출판사예요. 저도 굉장히 꼼꼼하게 뒤져봤는데 저희가 평가원에다가 이런 출판사가 제출한 실적들을 검증하기 위해서 저희가 좀 자료들을 요구를 하니까 아직도 주지를 않으세요. 이제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그 교육부 관료들이 이런 한국사 출판이나 검정 과정에 개입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희 뭐 저기 불법적인 그 개입이나 네. 간섭은 없었다고 근데 생각합니다. 왜 자꾸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그 전에도 한번 뭐 교학사 역사 교과서 관련해서 우리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각별하게 그런 부분에서 오해가 없도록 챙기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단 한 건이라도 관료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개입을 하거나 그런 사례가 있으면 네, 잘 알겠습니다.